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죠. 대선 여론 조작, 이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지난 7월 8일에 구속 기소가 됐죠. 근데 그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한 70여 쪽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한 그 대선 여론 조작의 실태가 어떠냐 하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앞으로 김만배 씨, 그다음에 신학림 씨,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은 이제 물론 검찰의 그 수사 결과지만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매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게 이제 약간 총론적인 공소장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만배 씨가 2개의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적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 라는 공산당 프레임, 이거 하나를 만들어냈고,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이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영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무마해 주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커피 발언 비슷한 얘기죠.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 이렇게 2가지 프레임으로 해서 이 대장동의 전체적인 의혹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위 프레임이다 이거죠. 이런 이제 허위 프레임을 김만배가 만들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퍼뜨렸다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퍼뜨린 걸 보면 이제 언론 작업 이런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그런 계획까지도 김만배 씨가 세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등장합니다.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당시 화천대유 토건비리 이런 이제 진상규명 특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진상규명 특위가 2021년 10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런 구상을 한 거는 9월이고 10월에 JTBC 사회부 탐사팀 소속 PD한테 당시 윤석열 후보 명의의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 그 다음에 여러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을 보내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조카 조우영 의혹이 있음, 2011년, 2015년 조우영 관련자들 경력사항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조우영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 당시에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 측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금품 전달 관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대장동 PF 대출권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도 보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가 이제 JTBC에 이렇게 보냈고, 이런 내용들을 또 경향신문 등등 몇몇 약간 그 친민주당 매체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쪽에도 또 기사를 공유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반부, 민주당이 그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거를 공유했다라는 부분은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이런 데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공소장, 과거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의원들이 그걸 구해서 기자들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취재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딱히 문제를 삼을 수 없는데
이것도 공소장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대목은 김만배와 이 민주당 토건비리 진상규명특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공소장에는 그 관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와 민주당의 연결고리, 이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전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김만배가 아무리 뭐 여론조작 프레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남욱 변호사한테 미국으로 도피해 있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정영학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유동규 씨한테도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른바 뭐 정리를 딱 해서 프레임을 짜서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게 과연 김만배 단독 작품이냐? 저는 늘 단독 작품이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만배의 공소장을 봐도 민주당과 김만배 간의 연결고리는 나타나 있지 않고 대신 김만배가 프레임을 만들었고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언론사에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다. 요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제 김만배 씨 공소장에 김만배와 이 민주당과의 연결 고리 이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서 공개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조사가 좀 덜 돼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제 미지수입니다. 요게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이 공소장, 이 김만배의 혐의가 똑 떨어지고 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품어왔던 김만배 씨 단독 작품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의문이 좀 풀리게 될 텐데 지금 그런 것까지는 없다. 이 공소장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법조계의 관측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뭐 공소장에 모든 뭐 증거자료나 이런 거를 보통 담지는 않죠. 어차피 구속이 돼서 20일간 구속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소를 한 거니까 구속이 됐으니까 일단 뭐 영장은 발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과 김만배와의 관계 이거를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수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재판에서 이제 드러내 보여야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김만배가 이렇게 짜고 쳤다 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김만배 씨 공소장에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그게 이제 앞으로 추가로 검찰로부터 검찰이 어느 정도 이거를 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대목이다. 아니면 덜 됐다면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더 집중해서 김만배 씨 단독 작품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걸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김만배 씨 공소장에 그게 없는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 김만배와의 연결 그 부분이 좀 추가로 드러나야 될 사항이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도 김만배 씨에 대한 처벌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김만배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한 거거든요. 반드시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측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을 아직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김만배 씨의 대선 여론조작 공소장 요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좀 추가로 검찰이 보완해야 할 부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